가정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살 크림 고로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로케라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감자나 소고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빵가루 입히고 기름에 튀겨내는 음식인데,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양식 쪽이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살과 양파 그리고 버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속 재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내는 형태를 할 건데, 이 요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시게 되면 기름을 사용하거나 기름의 뒤처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튀김 요리를 잘 안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을 튀기는 방식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집에서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냉동고에다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익혀 먹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재료 역시 좀 간단합니다. 오늘 메인 메뉴가 되는 게살이랑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튀겨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와 빵가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걀과 그리고 버터, 우유, 그리고 밑간할 수 있는 소금과 후추, 이게 좀 간단하게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재료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게살 같은 경우들은 잘게 최대한 찢어주세요. 그냥 결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가늘게 결대로 찢어 놓으시면 됩니다. 쭉 다 찢어 놓으시고요. 좀 거칠어 상관이 없고, 써는 게 이렇게 찢는 게 귀찮으시면 잘게 다지듯이 썰어주셔도 돼요. 칼로 그냥 썰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식감이나 모양이랑 봤을 때는 이렇게 찢어 놓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 찢어 놓고, 여러분들 댁에서 하실 때에는 칼로 좀 잘게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결대로 다 찢어 놓겠습니다. 보통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피스 정도 나오게 한다고 치면, 이 게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보통 80g에서 100g 정도 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넉넉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그런 게살 한 팩을 사셔다가 만들면 한 10개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 미리 만들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튀김 또는 에어프라이기를 활용을 하셔서 익혀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양파나 이런 것도 다 볶아줄 거기 때문에 안에 식재료들은 다 익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빵가루 같은 것들이 익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그리고 속에 열이 잘 전달될 정도로만 하시면 드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게살은 다 찢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양파는 다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씹는 식감을 살리려면 너무 곱지 않게. 그렇죠. 양파는 지급 재료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이즈가 좀 큰 양파 같은 경우는 1인분 양에서 한 반 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한 개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게살 양하고 어느 정도 좀 비례하게끔 해서 양파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너무 곱게 다지듯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한번 자르셨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양파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끝내시면 돼요. 자, 이제 양파를 볶아 두셨으면, 준비를 하셨으면 얘네들 먼저 볶아줘야 돼요. 그래서 식용유가 아닌 버터를 이용해서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분량의 버터를 냄비에 넣으시고요. 버터를 녹이셔서 버터를 먼저 녹여주시고, 여기에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보통 이제 양파 여러분들이 볶아서 요리를 하실 때 양파의 단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카라멜라이징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할 것은 크림으로 이렇게 되면 크림 색깔 좀 하얗게 나와줘야 돼요. 양파를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적절히 익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터의 양은 뭐 양파나 지급 재료 양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량이 힘드실 경우에는 약간 기름을 식용유를 좀 많이 부은 것 같은 느낌 정도의 양으로 버터를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로 밑간을 조금 해주시고, 양파의 매운 향이 날아갈 정도까지 볶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양파를 볶다가 버터향을 늘려서 이 상태에서 밀가루를 집어서 농도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양파를 한번 볶아서 바깥에 빼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루를 만들듯이 버터에 밀가루를 넣고 루를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넣고 우유로 농도를 잡아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즉석에서 바로 양파를 따로 빼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건 어떤 방식을 해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밀가루를 넣고 룰을 볶듯이 농도를 잡아줍니다. 밀가루 90 정도 넣으시고요. 볶아주세요. 이 정도 나오면 비리 감도 한번 볶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볶아주시고, 버터 약 한 50g 정도면 밀가루 한 4-50g 정도 같이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농도를 어느 정도 잡혔으면 여기에 우유를 부어주세요. 처음에 이제 걸쭉한 상태지만 이제 안에 루가 들어가 있고 우유가 끓여지면서 이제 농도가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붙지 않게 저어가면서 농도를 잡아주시고요. 네, 우유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되직해도 좀 힘들지만 너무 또 걸쭉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죽을 만드는 성형을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농도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을 시점에 게살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2차로 한 번 더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이 자체의 기본 간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때부터 이제 치대면서 얘네들이 꾸덕꾸덕한 느낌이 절 때까지 계속 좀 치대면서 농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농도를 봐야 되냐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집었을 때 잘 묻어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손을 눌러서 자꾸 손에 묻어나면 여러분들이 농도가 조금 묽은 편이니까 조금 더 열을 가열을 해서 치대면서 농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눌러붙지 않게 계속 이렇게 저어가면서 농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치대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 하나의 덩어리가 제대로 뭉쳐질 때까지 계속 좀 저어가면서 농도 조절과 반죽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덩어리가 뭉칠 때까지. 좀 은은하게 많이 줄이면서 수분을 좀 날려주셔야 나중에 튀김을 튀겨냈을 때 좀 갈라지거나 터지는 것들이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반죽 상태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꾸덕거리는 느낌이 되게끔, 약간 되직한 느낌이 되게끔 하시면 나중에 튀김을 했을 때 좀 더 쫀득거리고 늘어지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조금 부드러운 상태로 하면 튀어냈을 때도 훨씬 더
전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단단하고 좀 늘어지는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면 조금 약한 버섯 많이 칠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부드러운 식감을 더 원하신다 그러면 약간 이런 반죽 상태가 살짝 묽을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됐고요. 이제 얘네들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넓은 판에다 한번 식혀주셔야 돼요. 약간 굳히는 과정과, 그리고 나중에 성형을 하기 쉽게 손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뜨겁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하기도 힘들고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 하실 때는 넓은 판에다 놓고 냉장고에서 식혀주시던지 아니면 냉동고 같은 데서 좀 속까지 좀 차가워질 때까지 식힌 상태에서 모양을 성형을 하시고 그 원하는 사이즈대로 하나씩 튀겨내시면 돼요. 일단은 뭐 지회에 있는 넓은 그릇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뭐 기름 밑에 이제 종이 비닐 같은 걸 깔면 좀 더 좋긴 하지만 이 자체가 기름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잘 눌러붙지는 않으니까 잡으셔서 냉장 상태로 좀 놔둬서 식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들어 놓은 반죽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겉에 이제 옷을 빵가루, 입힐 빵가루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 풀어주시고, 감자를 골고루 풀어주시고, 밀가루와 빵가루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가정에서 드실 때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튀긴 거기 때문에 약간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나 아니면 양상추 같은 거 같이 채 썰어서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소스 만드셔도 되지만 굳이 힘들게 여러 가지 소스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시중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케첩이나 아니면 머스터드 소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활용을 해서 찍어 드시면 좀 좋거든요. 자, 이렇게 식혀둔 반죽을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모양으로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재단을 하세요.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찌대 드셔서 뭐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원통 같은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사이즈나 모양으로, 그래서 반죽이 이렇게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모양을 잡아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식히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굳혀서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게 좀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좀 찌대서 갈라지는 게 없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가 갈라지면 튀기는 과정에서도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모양을 적절한 크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치대듯이 반죽을 잡아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잡아주시고, 모양 반죽 잡으실 때도 완전히 식히셔야 서양형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기름도 빠지고 어느 정도 굽기 때문에 모양이 좀 쉽고, 너무 따뜻한 상태에서 하시면 많이 벌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차게 식혀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성형이 됐으면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일단 묻혀줍니다. 그래서 먼저 밀가루가 잘 묻어야 나중에 계란물이 잘 묻고, 그래야 나중에 빵가루하고 서로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밀가루가 하나의 접착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 골고루 잘 묻혀주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 각각 계란물을 골고루 입혀줍니다. 계란물이 안 묻는 부분이 없게끔 잘 해주셔야 빵가루가 골고루 잘 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빵가루를 묻혀주시고, 전체를 다 합칩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일단 빵가루까지 다 묻혀 두셨으면 드실 거면 바로 튀겨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관을 하실 거면 뭐 밀폐용기 같은 데다가 비닐 한 겹씩 깔아서 그래서 냉동고에다 냉동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드실 때에는 뭐 렌즈에 자연스럽게 약간 해동을 시킨 상태로 이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겉에 빵가루가 좀 노릇노릇 색깔이 나올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에어프라이기 쓰시게 되면 180도에서 10분 이내로 아마 돌리시면은 색깔이나 이런 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열이 좀 전달돼서 따끈따끈하고 겉에 빵가루가 익을 정도 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름을 해서 튀길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하는 방법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에 튀기실 경우에는 빵가루는 열에 좀 약해요. 그래서 빨리 타기 때문에 한 170도 정도 온도 맞춰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온도를 맞추실 때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반죽 같은 것들을 살짝 떨어뜨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이렇게 떠오르면 약 17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튀김을 하기 좀 이상적인 온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래 튀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익은 거라 안에 색깔, 겉에 색깔이 나오고 안에 내용물들이 어느 정도 열이 전달될 정도로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온도가 또 너무 낮게 되면 재료가 기름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럼 좀 눅눅한 튀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온도 조절을 조금 신경 써가면서 가볍게 살짝 이렇게 담가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튀기실 때는 냄비 벽을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쭉 던지면 기름이 튀어서 크게 화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겨서 색깔이 나오게, 노릇노릇 색깔이 나오게끔만. 만졌을 때 색깔이 나오고 좀 단단하게 굳었다 싶을 정도가 되면 다 완성이 된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온도 맞추시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분 30초? 2분 안쪽으로 다 이제 색깔이 나고 튀겨지거든요. 원래 이제 재료가 튀김이라는 것들은 재료가 들어가면 익었을 때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뭐 얘네들은 굳이 안이 다 익어 있는 상태라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색깔이 나오고 하면은 다 된 겁니다. 그렇다고 색을 내기 위해서 너무 센 온도에서 하시게 되면 금방 타고 빵가루나 안에 있는 밀가루, 계란이 안 익으니까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속에 있을 때와 그 이후 색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빵가루나 재료가 열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져낸 이후에도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이 안에서 튀김기 안에서 색이 너무 진하면 건져냈을 때 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됐을 때 건져서 튀겨주세요. 다 완성된 것들을 접시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그릇에 종이 같은 거 한 장 깔아서 기름이 좀 빠지게끔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 뭐 튀김 같은 경우들은 그릇에 담으실 때 가능하면 좀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너무 바짝 붙여놓게 되면 이 잔 열들이 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빨리 눅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담아주시면 되고,
그럼 잘라서 안에 단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